솔직히 망하다고 그러잖아. 왜 노인네들 고혈압에도 망하고 뭐 당뇨에도 나쁘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해먹고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냥 주야로 잡수지 뭐. 엿기름도 직접 준비합니다. 엿기름은 보리에 싹을 띄워 말린 겁니다. 식혜의 단맛을 내고 밥알을 삭히는 역할을 하죠. 엿기름 푼 물을 내립니다. 이 물이 식혜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대마리에 들어올 때 11살이던 딸은 벌써 중년이 되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개간한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딸에게도 햅쌀은 남다릅니다. 식혜에 늘 밥에 엿기름 걸은 물을 붓습니다. 예전에는 이 모든 것을 장작불 앞에서 했습니다. 금방 안 사가지고 소치 이런 소치 웃고 가마에다 불 떼가지고 식지 않게 뜨뜻하게 불을 또 조금 떼고 그랬어 그전에. 그걸 8시간 동안? 그럼 그래서 완전히 사금년에야 이걸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전기밥솥. 주부들에게는 정말 고맙고 신기하고 대견한 물건이었습니다. 식혜 만드는 날이면 가마솥 앞을 떠날 수가 없었는데 전기밥솥은 그런 생활을 혁명처럼 바꿔놨죠. 끓다 말면 안 된다고. 확 끓어야지. 끓다 말고 시시하게 끓으면 쉬어서 못 먹어. 아, 쉬어요? 쉬어. 쉬어서 안 돼. 설탕을 넣고 다시 팔팔 끓입니다. 식혜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 온 것입니다. 식혜는 1740년 수문사설이라는 책에 감주와 구분해 부른다는 설명에 처음 그 기록이 확인되는 우리 전통 음료입니다. 밥알과 물을 함께 먹는 음료는 세계 어디에도 없죠. 생각해보면 참 독특한 우리 고유의 음식 유산입니다. 식혜가 완성되자 이번엔 햅쌀과 엿기름으로 조청을 만듭니다. 재료는 단순하지만 그만큼 손이 많이 타는 음식입니다. 아무래도 좀 고생스럽지. 편안하게 사는 사람하고 다르지. 그런 거 하려면은 다 손이 가야 되니까. 그게 또 우리 어머니한테 또 배워가지고 그대로 또 있지. 우리 어머니 하는 대로 또 하는 거지. 아, 그 맛이 이어져요? 네. 아, 그래요? 네. 이북이 고향인 할아버지와 철원이 고향인 할머니는 결혼한 지 55년째입니다. 할머니의 음식 솜씨는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죠. 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애들 줄 생각으로 하는 거요. 다 내려 사랑이잖아. 자식 위에는 마음으로 자기 힘든 거는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야. 그전에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전기밥솥이 없던 옛날 조청은 정말 하기 싫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장작불로 모든 걸 맞춰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딸은 추수 때만 되면 하지 말자 하지만 또 합니다. 우리 엄마 젊었을 때, 내 나이 됐을 때는 우리 엄마도 싫어했는데. 할머니가 할 때. 할머니는 이렇게 일을 저지르니까 이거 해 먹어야 되는 거로 생각하고 하는데, 엄마는 귀찮지, 이거 하는 거. 뒷단도를 다 해야 되니까. 안 하신다고 그러더니 우리 엄마도 또, 그 자식이 뭔지, 자식들 먹이려고, 그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 보고. 세월이 좋아지면 좋아진 만큼 더 편하고 쉬운 것을 찾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변치 않는 속성도
자식에 대한 사랑 앞에서는 달라지나 봅니다.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한국의 음식 유산이 오늘날까지 후대에 전해지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사랑이 있어서가 아닐까 합니다. 쌀로 만드는 음식은 어느 것이나 쉬운 게 없습니다. 잘못하면 너무 꿀뚜덕 넘으면 다 쏟아져 나가. 넘어가지고 막 줄줄 흘러.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 전기밥솥을 보온으로 해놓고 8시간을 저었더니 드디어 조청이 만들어졌습니다. 설탕 한 숟갈 없이도 단맛을 내는 조청입니다. 쌀이 귀하던 옛날에는 쉽게 맛보지 못한 음식이었죠. 무김치만 아니고 아니에요. 꿀보다 더 달아요? 아니, 들고 아니 그걸 들고 네. 설탕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것도 조청 귀한 탓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상에 봄에서 여름으로 다시 가을로 이어온 초론 평야가 있습니다. 철원군 철원읍에서도 대하마리가 대마리 최고야. 쌀이 최고예요. 여기 대하마리가 네. 최고예요. 여기는 이북서 내려오는 물로다가 이게 갖다 놓고 잤어요. 맑은 물이 흘러내려오는 이치는 휘전선도 막지 못하나 봅니다. 바람에 들립니다. 아주 살이 통통하게 쳤어요.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쟁으로 평야는 지뢰밭이 되었고 그 지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개간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밥은 더 고소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따로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공평하게 순환합니다. 살다 보니 이치가 그렇습니다. 한탄강 상류, 이른 아침 풍경이 참 좋습니다. 크고 외로운 바위, 고석정에 옛 정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 한 개는 옛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철원의 높은 일교차는 벼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에는 좋은 조건을 제공합니다. 일교차가 커서 벼의 전분 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낮에 형성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생산된 전분이 밤에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쌀의 그 양분이 전류되는 그 힘이 크기 때문에 쌀의 조직이 치밀하고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다른 쌀과 비교했을 때 철원 쌀알은 크기도 좀 큰 편입니다. 철원 쌀은 단단하기도 합니다. 쌀알의 무게를 말할 때 쌀 천알의 무게, 즉 천립중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철원 쌀의 경우 우리나라 쌀의 평균 천립중보다 2에서 3g 정도 높게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교차, 북한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 용암 대지 위에 비옥한 토양, 철원 쌀을 좋게 하는 조건들이죠. 수확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음식 같이 나눠 먹고 힘내가지고 수도 잘하시라고 하는 잔치예요. 찹쌀로 떡을 찢습니다. 찹쌀은 맵쌀보다 영양가가 2배가량 많죠. 그래서 그런지 수확 시기도 좀 늦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